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7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 보자고요. 자,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을 얘기하네요. 자, 농사용 전선로인데요. 자, 일단은 저압만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자, 농사용 전선로의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된다? 바로 2m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경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얼마? 30m 이하가 됩니다. 요게 국내에 전선로의 경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정적으로 하나의 예시가 주어지는데요. 그 예시가 이제 이런 예시예요. 방직 공장에 구내에 조명등용 가로등을 설치한대요. 방직 공장 구내에 이제 조명등용 가로등을 설치한대요. 그때 경관은 얼마 이내가 돼야 되냐? 바로 30m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보면 울타리를 기준으로 울타리 내를 구내라고 하고요, 울타리 외를 구해라 칭하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울타리 외에다가 제가 이제 이 폴라이트 세워갖고요, 가로등 설치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이 간격을 얘기하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가 돼요. 높이. 기본적으로 얼마?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면 얼마가 된다? 3m가 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요, 물어본 건 뭐냐면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이죠.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우리가 몇 메타 이내가 된다? 바로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2번이에요. 네. 자, 전기 온상용 발열선의 온도는 몇 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두 개를 묶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전열장치나 도로죠, 도로. 전기 온상 설비가 돼요. 도로의 전열인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발열선의 온도는 80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네, 무조건 80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대지전압은 300V인데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 무조건 300이니까 그건 외우실 필요는 없죠. 대신 발열선의 온도 물어보면 무조건 80도죠. 도로의 전열은 뭐냐면 상습 빈결 구간이에요. 눈만 내리면 그 구간이 얼죠. 이럴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뭐예요? 바로 이 도로에 열선을 깔아갖고 거기가 이제 빈결되질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전기 온상, 요거는 이제 식물 재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 온상 설비로서 발열선의 온도 물어봤죠. 몇 도가 된다? 80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4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에 어떤 보안공사를 적용하는가 라고 물어봤네요.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한번 지워볼게요. 표로 한번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안공사가 됩니다. 보안공사. 자,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예, 저고압 보안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고압 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는데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라면 전선의 굵기는 바로 4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 주고요. 자,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고압이라면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된다?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어떨 때 적용해? 라는 걸 문제화해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요 35kV를 초과하면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합니다. 3m 미만이죠. 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몇 차 접근 상태? 바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데요. 특고압이라고 주어지기만 하면서 전압의 크기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거 드물게 목주의 안전율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데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목주의 안전율은 2가 됩니다.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특고압이라고 또 주어지면서 전압 자체의 크기가 없고 단지 1차 접근 상태다. 이때도 3종 특고압 보안공사예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관을 시험 문제화해요. 자, 지지물로 제가 이제 목주나 A종이 있고 B종이 있고 뭐가 있다? 철탑이라는 지지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A종, B종은요,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자,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한다면 이때 보안공사 시 경관은 무조건 100m 이하가 됩니다. 자, 다만 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이들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자, B종인데요. 150, 그 다음에 200이 되겠습니다. 네, 철탑은 무조건 400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 보면 이러한 표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예. 자, 문제에서 그럼 물어본 게 뭐냐면 바로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된데요. 어느 보안공사를 하네요. 2차 접근 상태라고 주어지면서 전압에 대한 범주가 없어요. 단지 그러면서 어떤 보안공사를 하냐. 바로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4번 볼게요. 수상전선로의 시설에서 알맞은 건데, 자, 다 지워볼게요. 수상전선로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선로를 이제 물 위에 이제 가선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84번이죠. 수상전선로가 됩니다. 잠시 좀 갈아야 돼. 벌써 또 몽닥이 됐네요. 자, 수상전선로인데요. 전선의 굵기와 이제 접속점의 높이를 물어봐요. 자, 첫 번째가요. 전선의 종류죠. 전선의 종류와 접속점의 높이.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저압이 되면요.
그 전선을 어떤 전선을 사용해야 되냐면 크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전압이 고압이 되면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접속점의 높이예요. 이건 저처럼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게 육상이냐 수상으로 구분할 수 있죠. 육상이냐, 두 번째가 수상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든요, 수상전선로는 어느 구간에서 분명한 것은 육상에서 수상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접속점의 높이죠. 요게 육상이 될 테고 요게 뭐가 된다? 수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상일 때는 기본적으로요 5m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전압이요 저압이면서 접속되는 위치 자체가 도로 이외래요. 도로 이외라고 나오면 그냥 4m가 됩니다. 수상일 때는요 애초에 이 고압과 저압이 구분되어 있어요. 고압일 때는 5m 이상, 저압일 때는 4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볼게요. 수상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거죠. 자, 보세요.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3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아니죠. 종별이 없습니다.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되고요. 2번,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한다면 접속점의 높이가 육상에 있을 때는 지표상 4m가 아니라요. 조건이 없다면 5m가 맞고요. 3번, 가공전선로의 그 전선과 접속할 경우 그 접속점이 수면상에 이제 존재한다면 가공전선의 그 이제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고압인 경우 얼마? 수면상 5m. 이거죠, 이거. 요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은 이제 수동이 아니라 자동 차단 장치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요걸 기억하실 때요. 전선의 종류는 일단 캡타이어 케이블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요 하나만 기억해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상당합니다. 근데 구분해서 기억하면 더 좋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접속점의 높이인데 그냥 고압이라고 나오면 5, 그 다음에 저압이라고 나오면 5,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대부분 다 풀립니다. 예. 자, 85번 보겠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선을 도로의 위나 철도 또는 궤도, 횡단보도의 위 등에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가공 또는 이제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인데요. 사실 버려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테마 자체가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로나 횡단보도교, 그러니까 이제 철도 또는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85번은 전력 보안 통신선에, 자, 전력 보안 통신선에 뭐가 된다?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조건이 되겠습니다. 가공 통신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 통신선이 되겠습니다. 자, 저고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건인데요. 자,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철도를 횡단. 횡단 보도교가 되겠죠. 저희는 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가공통신선인데요. 전력 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지물을 세운 다음에 전선을 가선한 거예요. 네. 하지만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저압이든 고압이든 이 특고압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이 이제 통신선을 같이 설치한 거죠. 네.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통신선은 다 이 통신선이고요. 첨가는 무조건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 가공전선에 이제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했다 이런 얘기를 줍니다. 자, 가공통신선은요, 기본적으로 도로를 횡단한다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얘가 어떤 그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4.5m가 돼요. 자,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첨가통신선은 무조건 6m가 됩니다. 하지만 저고압일 때만이에요. 역시 얘도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이제 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철도는 무조건 저희 6.5죠. 가공통신선은 횡단보도교는 이제 3m가 됩니다. 저고압일 때 요놈은 3.5고요. 이것이 이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 주어지면 이제 3m. 특고압은 무조건 5m가 되죠. 여긴데요.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이 가공통신선에서. 요건 3.5m거든요. 근데 버려지는 문제야. 85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타 구간이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86번이 됩니다.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그 1차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인가? 자,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86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이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가 전압의 한도가 되고, 두 번째가 특고압 측에는 무엇을 설치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전압의 한도인데 반드시 1차 전압은요, 변압기 1차 전압은 그 크기가 35kV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크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배전용이 아니다 이거 얘기고요. 두 번째는 2차 측 전압은 반드시 저고압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측도 안 맞아도 이제 배전용으로 못 온다 이런 얘기죠. 두 가지 형태의 문제인데 이렇게 1차와 2차 전압의 한도를 이제 쌍으로 물어보고요. 또 하나가 요건 단독으로 물어봐요. 1차 측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전압의 한도를 물어봤죠. 바로 얼마가 돼요? 35k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86번에는 정답이 4번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한 요 특고압 측에는 우리가 뭘 설치하냐면 1차 측이죠.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7번이죠. 87번. 이것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의 그 각 호실의 현관 등에 조명 등용 백열 전등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 이제 센서 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타임 스위치의 시설인데요. 이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조건이 사실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호텔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관광업 및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요. 관광업 및 숙박시설에 이 객실에 이 백열 전등을 이제 설치하는데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 설치하냐 이거죠. 그래서 몇 분이냐면 이때는 1분이 됩니다. 네. 근데 호텔이라는 말을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주택이랑 아파트예요. 지금 이 문제처럼 주택, 아파트 등에 이 시설되는 타임 스위치는 바로 몇 분이다? 바로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택 아파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몇 분이다? 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주택 아파트니까요. 3분. 예. 3번이 되겠죠. 자, 8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여기다는 하는데요. 여기다 그냥 할게요. 버려지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 이 고압 옥내배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인데 MI 케이블은요 저압용입니다. 예. 뭐 틀리셔도 이거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자, 89번 가겠습니다.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에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없는 예시죠. 예. 병종풍압하중에 대한 적용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자, 지워보자. 우리가 이제 가공전선로라는 걸 설계함에 있어서요, 그 풍압하중이 고려되는데, 이 풍압하중은 갑종, 그 다음에 을종, 그 다음에 병종풍압하중이 이제 좀 고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병종풍압하중은, 예, 일단은, 자, 문제를 써가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89번이죠. 바로 병종풍압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병종풍압하중은 우리는 갑종풍압하중에 50%를 적용합니다. 병종풍압하중은 갑종풍압하중에 50%를 적용합니다. 어떨 때 적용이 되냐면요, 반드시 이 말이 주어져야 돼요. 인가가 많이 연접됐다고 나와야 돼. 쉽게 좀 줄여갖고 인가가 연접된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로서 그 전압의 한도가 35kV 이하까지가 가능해요. 이게 전압 갖고도 장난치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 타입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병종풍압하중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그 장소에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에 병종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없는 예시죠. 4번에 보면요, 사용전압이 35kV 이상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 조가용선은 안 됩니다. 전압의 한도는 35kV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병종풍압하중은. 그래서 89번의 정답은요 4번이에요. 자, 90번 갑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유도전류죠. 포인트가. 이거는 딱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유도전류가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는 유도전류가 나오는 순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압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6만 볼트 이제 60kV죠. 12km마다 유도되는 유도전류는 얼마? 2 마이크로암페어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반면 6만 볼트를 초과하는 선로의 경우는요, 그 선로의 길이가 40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는 얼마? 3 마이크로암페어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술 기준에서 어쨌든 유도전류라고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그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이자가 요거 딱 주어지면 이자가 있으면 뭐가 정답이다? 2가 정답이고, 이자가 없고 4가 주어지면 3이 주어지면 4가 정답이다 이거죠. 소점은 이제 아니야. 그래서 90번에 보면은 이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2가 정답이죠.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소점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91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죠. 자, 이건 이제 가공전선이에요. 예, 병행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걸 예전에 이제 병가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바꿔 부르는 거예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다.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설치한 거지.
예전에는 병가라고 불렀던 것을 병행 설치라고 바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100kV 미만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목주가 안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보안공사를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고요. 이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50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한 거죠. 양전선의 이격거리인데요. 하나 더 물어봐요. 저 고압선을 병행 설치했을 때 저압선의 위치는 어디에 두는가? 고압선의 하부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죠. 자, 양전선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5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하지만 전선이 누굴 때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0.3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900V가 돼요. 자, 22.9k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이 병행 설치되는 거죠.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이격거리는 1m 이상인데요. 다만 해당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kV 이하가 됩니다. 저고압이 되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1.2m 이상을 이격하고요. 해당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뭐가 된다?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kV를 초과합니다.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이 돼요. 저고압이죠.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합니다.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1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자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저압선과 고압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경우 양전선의 이격거리죠. 그럼 이거네. 그쵸? 이게 이제 뭐 특정 그 선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50cm가 되겠습니다. 0.5m.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저희가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92번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요, 사람이 쉽게 이제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이제 시설한다면 이 접지선은 어느 부분부터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요력을 갖는 몰드로 덮는가라는 거죠. 자, 다 지워볼게요.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92번이죠. 자,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 되겠다. 우리가 이제 접지라는 것은 어떤 전력 대상물을 대지와 저항이 낮은 상태로 전선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접지를 해주죠. 문제는요, 선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지극에다가 선을 묶어서 묻어주는 거죠. 동봉 타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판 타입, 메시 타입 같은 게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요, 이 접지극은 지하 얼마? 0.75m, 75cm죠. 단위에 주의하셔야 돼.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합니다. 두 번째가 이 접지도체를요, 접지선이라고 하는 걸 접지도체라고 이제 불러 얘기합니다. 이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합니다. 이 접지도체를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다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즉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게 철주다 이거죠. 그러면 이 철주의 매설 깊이 원래 0.75지만 그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 0.3m 더 묻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닌 모든 경우, 이게 아닌 경우라면 금속체와는 어떻게 해라? 1m 이상을 이격하라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접지도체를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요 몰드로 덮어주라고 그래요. 보호해주라고 그래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마지막 조건이죠. 접지도체는 지하 얼마부터 지표상 얼마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이제 몰드로 덮어 보호해 주어야 하냐고 있죠. 그래서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몰드로 덮어주라,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게 3번에 있죠. 네. 자, 93번이 됩니다. 조상기의 그 보호장치로 내부 고장 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여야 되는 조상설비의 용량을 얘기하죠. 93번은요, 조상설비의 보호장치가 돼요. 자, 첫 번째가 그 조상설비가 누구냐면 전력용 콘덴서나 내지 블로리액터라면, 조상설비의 대상이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리액터라면 이들의 용량이 5000 kVA 넘고요, 15000 kVA 미만이라면 이들에 대해서 과전류와 내부 고장과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들의 용량이 이번에는 15000 이상이 되는 순간 위에서 언급한 내부 고장과 과전류는 당연하고요, 추가적으로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요, 지금 문제에서 그냥 조상기라고 했죠. 동기조상기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조상기의 경우 그 용량이 15000 kVA 이상이 되면 내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강구해줘라, 이거죠. 그 용량이 15000 이상부터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바로 이거죠. 네.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자, 94번은 제가 솔직히 욕심 없습니다. 이제 버려지는 문제의 유형이고요. 터널 내 시설하는 이제 고압 배선에 이제 그 터널 등에 시설되는 다른 고압 배선이나 저압 배선, 약전선, 그다음에 수관, 가스관과 이제 이 접근할 때 이격거리인데요. 15cm예요. 그냥 버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95번이 됩니다. 금속관 공사죠. 이것도 이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번이냐면 95번이죠. 자, 금속관 공사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접지를 하죠. 금속관 공사는 접지를 한다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요, 이 금속관 내에 넣을 수 있는 그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는데요. 자, 지금 이 금속관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요건 이제 그 연선인데 이제 단선의 경우 10스퀘어 이하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요, 당연히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또는 매설되는 금속관의 두께를 물어봐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금속관의 두께를 물어보고요. 이때는 우리가 얼마가 되냐면 1.2mm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금속관 공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여 시행할 때 그 관의 두께죠. 이거죠, 이거. 1.2mm.
요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5번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81번 농사용 전설로 헤이저. 자, 82번 전기온상설비 그 발열선의 온도인데요. 역시 하셔야 됩니다. 83번 이제 이 보안공사죠. 합시다. 84번 수상전설로 헤이저. 그 다음에 85번 원래 이제 전력보안통신은 이제 이 전력보안통신선의 높이인데 이건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 테마는 버리자. 86번 특고와 배전용 변압기 시설기준 합시다. 두 가지. 87번 타임스위치 헤이저. 88번 이건 뭐 제가 욕심 없어요. 89번 이제 병종통합화 중에 적용제 하셔야 되고요. 90번 유도전류 헤이저. 91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 합시다. 92번 이제 접지선의 이제 접지구의 시설 기준이죠. 하셔야 되고요. 93번 조상설비에 대한 보호장치죠. 역시 하셔야 되고 94번 욕심 없고요. 95번 금속관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2007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